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패턴 분석 마지막으로도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지속형 패턴 말씀드렸죠. 지속형 패턴에 대해서는 지금 복습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속형의 부분은 신뢰도 자체가 좀 낮고요. 그리고 형성 범위도 좀 짧습니다. 거기에 패턴이라는 것은 반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추세 중에, 그러니까 패턴 중에, 진행 중에 우리가 포착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 의미가 굉장히 크진 않습니다. 물론 반전형 패턴 중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패턴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깊이 들어가는 수업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도 말씀드릴 때에 이것은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편안하게 배우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지난주에 배우신 지속형 패턴, 뭐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하시면 안 돼요. 그 지속형 패턴은 스스로 복습하시는 정도,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시고요. 오늘 기준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포인트만 잘 찝어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 패턴 분석에 대한 기본 정의부터 다시 짧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놓고 보시게 되면요, 기술적 분석의 종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화면은 뭐 자주 보시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추세 분석 우리가 다 배웠어요, 이제. 그죠? 그리고 패턴 분석, 일본식 캔들 배웠으니까 이제 남은 서양식 패턴 분석 이번 주에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지표 분석에서는 이제 수급 부분 1차적으로 배웠고요. 주가 부분과 수급 뭐 이 부분에서 보조 지표만이 일부 남아있다. 그리고 시장 구조 이론에서 요 정도 범위, 요 부분도 진행을 같이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 종류 중에 지금 뭐 배우고 있다고요? 패턴 분석을 배우고 있다. 어떤 거? 서양식 패턴 분석.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턴 분석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면은요, 주가 흐름을 정형화한 거죠. 어떤 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확률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흐름을 미리 예측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패턴 분석에 있어서 추세 지속 패턴의 경우에는 신뢰도가 좀 떨어지고요. 지속 기간도 좀 짧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시는 정도로 넘어가시면 되겠고, 이 반전형 패턴에서도 일부 그 패턴은 조금 신뢰도가 낮아요. 낮고 거래량이나 또 혹은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서 소외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나타나는 패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는 방향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반전형 패턴이라는 것은 뭐죠?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이전의 주가 움직임과 다른 추세로 전환되는 거. 예전에 그래서 캔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횡보하다가 뭐 올라서 가는 거, 횡보하다가 내려가는 거, 이런 패턴도 있습니다. 주 패턴은 뭐 아무래도 상승하다가 돌려지는 거, 하락하다가 올라가는 거, 이러한 부분이 좀 주요한 패턴이긴 합니다만, 횡보의 기준에서 반전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특징 부분이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추세에서 전환되는 시점이 이제 반전 패턴 시작이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는 부분이 이제 반전의 시작이 되겠죠. 패턴 규모가 클수록 변동성은 확대된다. 네? 변동성이 이렇게 좀 멀리, 같은 V자형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멀리 움직일수록 변동성 부분, 움직일 때 변동성 부분은 더욱더 확대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패턴이 형성되면은 목표 가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캔들이 형성되면은 어떤 걸 형성할 수 있죠? 캔들이 형성이 되면은 편입 구간을 설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평선이 또 정배열로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추세 부분에 대한 목표 라인을 또 설정할 수 있고요. 그 중에 갭이 또 나오게 된다면 더 좋죠. 그리고 지금 패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패턴이 형성이 됐다. 그래서 어느 정도 완성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목표 가격이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형 패턴 대비해서 반전형 패턴은 어떻게 됩니까? 형성 기간이 확대되어 있고 길다라는 거고요. 시세 영향력 또한 지속형 패턴보다는 반전형 패턴이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거래량과 상당히 밀집되어 있어요. 패턴이 그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변곡점 지점에서는 거래량이 상당히 수반되는 그런 모습이 표출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반전형 패턴 특징을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종류 부분 놓고 설명드립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뭐 이름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헤드앤숄더 패턴이다라고 한다면 뭐라 그러죠? 머리 어깨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꼭 외우시려고 하지 마세요. 뭐 머리 어깨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혹은 이렇게 뭐 세 개의 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봉형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 부분을 외우시기보다는 어떠한 추세의 변화가 나오는지 그 부분을 이해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고요. 이중형 패턴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쌍봉이라고 표현을 하죠. 쌍봉이라고 표현을 하고 더블탑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형 패턴, 그리고 뭐 확대형 패턴,
그리고 V자형 패턴, 뭐 선형 패턴 이렇게 쭉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은 그냥 좀 배제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대략적인 뭐 저런 그 패턴 종류가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해를 하시고요. 이번 주 오늘은 굉장히 좀 쉬운 기준에서부터 설명을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패턴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시각에 따라서 이것을 어떤 패턴으로 이해를 할 것이냐, 어떤 패턴으로 내가 적용을 할 것이냐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패턴은 기본 전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도 캔들이 뭐 예를 든다면 반전형에서 상승 반전형이다. 그럼 5거래일 이상 하락형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10거래일 이상 하락 추세가 나와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바닥을 인식하고 돌려줄 수 있는 모양새가 잡혀야 된다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패턴 부분도 정형화되어 있는 내용이 일부 있어요. 그 부분만 캐치를 하시면 되고 거기에 매수, 매도, 급소 자리 그거만 이해를 하시고요. 또 목표 주가 설정 어떻게 잡는지 거기까지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형 천장형과 원형 바닥형 패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별이 1개 정도 이해만 하고 넘어가실 정도, 지속형과 거의 비슷하다. 거의 뭐 그냥 짧게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된다 이렇게 놓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판독이 너무 쉬워요. 판독이 쉽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뭐 신뢰도가 높기도 해요.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신뢰도가 높아요. 높은 추세대로 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래량이 많은 종목에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소외주들, 장기 소외주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장기 소외주들을 언제까지 놓고 볼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거래량이 너무 대바닥을 치고 내려간다는 부분.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조금 그 접근하기에도 용이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원형 천장형과 원형 바닥형은 대형주에서는 쉽게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량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원형 바닥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거래량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흐름으로 형성이 된다 놓고 보시면 되겠고 천정형도 마찬가지예요. 천정형도 뭐 증가하는 부분이 아니고 바닥형과 똑같이 이렇게 같이 거래량이 수반된다. 그러니까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움직임을 가져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표를 놓고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천장형부터 설명을 드리면서 표를 놓고 보겠습니다. 하락 반전형 패턴이에요. 원형 천장이라는 것은 천장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상승해서 하락으로 반전되는 패턴이다. 뭐 이러한 그림 내용이고요. 형성되는 기간은 선형보다 짧다고 그랬는데 선형은 나중에 배울게요. 이렇게 가다가 바뀌는 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 이것을 선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주요 급소 자리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세요. 자, 어떻게 돼 있죠? 원형 천장형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가든 혹은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가다가 어찌됐건 이렇게 올라와 준다는 거죠. 올라와 주는데 여기서 뭐 급속도로 올라가거나 하지도 않고 완만하게 오랜 기간을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상승형이구나. 혹은 여기서부터는 하락 반전되네. 오. 그럼 매도 구간은 어디로 잡을 것이냐? 직전에 형성되어 있던 지지 라인을 이탈했을 때 매도. 약간 애매모호하죠. 실전 차트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요. 사실은 아니 이것을 뭐 여기 시세가 다 끝나고 나서 여기서 들어가거나 여기서 들어갔으면 여기서 지금 정리를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윤정도는 뭐라 그랬어요? 하락 반전형에 대해서는 사실상 말씀 안 드리죠. 하락 반전되는 걸 뭐 하려고 보세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배제를 하는데 어찌됐건 지금 기준에서는 그러면 차익 실현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 추세선을 놓고 대응을 잡는 방법. 그러니까 5일선이 될 수가 있는데 5일선은 너무 좀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21선 정도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벌써 20거래일이고 누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탈이 되는 시점들, 그러한 시점을 매도 구간으로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원형 바닥, 원형 천정 기준에서는 여기까지 기다려서 이걸 매도 시점으로 잡는다? 그것은 시중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그 내용이 교과서적인 내용인데 여러분들 실전에서는 절대 그렇게 쓰실 수 없죠. 그래서 마지막 다시 정리해드리면 캔들도 배우셨고 이평도 배우셨고 추세도 배우셨고 거래량도 배우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어떻게 되죠? 앞서 배운 것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거래량 부분도 여기 그나마 터져있던 거래량 자체도 계속 줄어들고 바닥이죠. 대바닥입니다. 거래량이.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 기억해 보세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 상승할 때 거래량 배울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수반돼야 된다. 그리고 주가가 횡보 내지는 소폭 조정을 받을 때
그때 살짝 죽었다가 다시 돌려지는 흐름에서 거래량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거래량이 올라갈 때부터 다 죽어 있어요. 주가는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주가는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안 된다 그랬죠. 이런 종목은 그래서 사실상은 쫓아 들어갈 이유도 없고 공략을 하실 수 있는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기 추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5일선, 21선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그 선이 이탈됐을 때 정리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 아니죠. 천정형이니까 매도 타이밍, 단기 추세 라인, 또 이평선 라인 기준 잡자, 그리고 거래량을 확인해서 거래량 수반이 없으면 이러한 종목군들은 배제하자. 그래서 패턴 정도만 이해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빨리 넘어갈게요. 대우증권 일봉 차트고요. 거래량 줄어들죠. 그렇게 되면서 바닥으로 계속 밀려 내려가는 모습. 그리고 현대중공업 일봉 차트입니다. 대형주에서 찾기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러 대형주 갖고 왔어요. 이렇게 거래량 완전히 대바닥으로 죽어버립니다. 이런 종목들 거래량 죽고 주가 밀려 내려온 부분들은 배제를 하십시오. 그리고 원형 바닥형 보여드리는데 원형 바닥형은 반대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배울 때 하락 반전되는 쪽보다는 상승 반전 쪽을 놓고 보자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형 바닥형의 경우는 상승 반전이기 때문에 놓고 보는데 역시 별 한 개짜리이기 때문에 이해만 하고 넘어가십시오. 왜? 거래량이 터지긴 하지만 그 바닥 거래량에서 매수를 단행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놓고 보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의 흐름을 잘 결정을 하셔야 돼요. 원형 바닥형이나 원형 천장형을 배웠는데 꼭 그것을 접근을 해야 되느냐? 제가 판단할 때 아니라는 겁니다. 왜? 대세장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장세, 소형주 혹은 거래량이 죽어 있어서 소외되는 종목, 이런 종목을 굳이 들어가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 부분만 다시 설명 쭉 드릴 텐데요. 화면 한번 놓고 보시죠. 자, 이런 그림이 되겠어요. 이런 그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닥을 형성하고 추세를 돌린다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일부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대형주를 갖고 나왔는데 이 당시에는 시가총액 1조 미만이었어요. 지금은 1조가 훨씬 넘는 가격대죠. 보시면 바닥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그렇게 되면서 패턴 자체가 이제 원형 바닥형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거래량 터지면서 움직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대형주에서라고 한다면 이때는 좀 접근하시기가 다소 어렵고요. 그리고 이때 기준에서 접근하실 수가 있다. 거래량이 터져 있을 때. 물론 이러한 기준에서 접근 여부 가능하겠느냐라고 질문 주신다면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게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더.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져 있을 때가 매수의 급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그 천정형 대비해서는 바닥형의 경우는 직전 고점을 뚫는 라인. 천장형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서 정리하면 이거는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이 바닥형 같은 경우는 이 라인에서 이 라인을 뚫어줄 때 어떻게 돼요? 수급이 뒷받침 되겠죠. 수급이 뒷받침 되는 거 보고 유입을 할 수 있다. 다만 거래량이 좀 더 적은 종목군들 이렇게 놓고 보실 때 거래량이 이 종목 같은 경우 국도화학인데요. 하루 거래량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요. 몇백 주, 몇천 주뿐이 안 됩니다. 10주 단위의 기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현금화하기에 현금성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형 같은 경우에 또 천정형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없고 또 소외가 장기화돼 있고 그렇다면은 관심권에서 벗겨내자.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지금 천정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바닥형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이론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정형은 이렇게 꺾어져 내려올 때 거기서 매도의 기준을 잡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실전에서는 큰일 납니다. 단기 추세를 놓고 보면서 단기 추세 5일선, 11선, 21선 놓고 보시면서 그 추세가 이탈될 때 또 거래량까지 바닥일 때 그럴 때에는 정리를 하시라고. 그래서 거래량 없는 종목은 빠져나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바닥에서 돌려지는 종목도 대부분 소형주고 특히 대형주도 소외줍니다.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바닥에서 들어가시기보다는 바닥형 같은 경우에 돌려졌을 때 직전 고점을 뚫어주는 흐름에서 거래량이 실려야 됩니다. 거래량이 안 실리면 또 안 돼요. 거래량 실려지는 거 확인하고 매수 편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바닥형과 천정형, 원형, 바닥형, 천정형 말씀드렸는데 내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간단하게 자료 다운받으셔서 한 번 정도만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거기에 지금 첨삭지도 함께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첨삭지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